살만한 세상 월요일에는 너도 나도 줄 서서 듣는 명강의, 명강사를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라디오 문화센터로 함께합니다. 이제 곧 3월이죠. 우리 아이가 첫 등교를 앞두고 있으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에게 가슴 떨리는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슬기로운 초등학교 생활의 첫걸음, 예비 초등 준비의 모든 것을 우리 둘이 아동 청소년 발달센터 손정선 원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손정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지금 3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 원장님 지금 한창 바쁘시다고요? 이게 엄마들의 고민 걱정이 진짜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곧 초등학교를 보내야 되는 이제 예비 초등생의 부모님들이 과연 우리 아이가 학교 가서 적응 잘할까? 선생님 말씀은 잘 들을 수 있을까? 좋은 친구들과 잘 지낼까? 학교 생활은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엄마들 가운데 입학 전에 뭐 휴직을 하거나 퇴직을까지도 하는 그런 워킹맘들이 많다면서요? 네. 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시는 만큼 좀 아이와 오랜 시간을 좀 보내야 되지 않을까 싶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그동안 쉴 시간이 있었는데도 우리 아이 이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쉬는 시기를 좀 뒤로 미루시거나 지내보니까 이 시기에는 꼭 있어야 되겠다 해서 퇴직하시는 분들까지도 계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좀 아이의 적응을 위해서 엄마의 시간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럼 엄마가 휴직이나 퇴직을 해야 될 정도로 예비 초등 준비에 할 게 많습니까? 예, 유치원 생활하고 이제 초등학교의 생활은 너무나 많이 달라지는 게 많기 때문에 준비가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제 준비가 부족해서 선생님의 관심을 좀 많이 받는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되면 친구들의 관심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의 놀림거리가 되기도 하고, 준비가 부족하게 되면 또는 이제 좀 소외당하는 아이들도 생기게 되니까 특히 이제 준비를 좀 잘 해 놓아야 되겠습니다. 네, 예비 초등 준비의 모든 것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넌센스 퀴즈부터 드리고 가겠습니다. 펭귄이 다니는 중학교는 냉방중입니다. 냉방중학교, 냉방중. 그렇다면 펭귄이 다니는 고등학교는 어디일까요? 세 글자입니다. 힌트는 땡땡고. 세 글자입니다.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펭귄이 다니는 고등학교. 자, 선생님.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가게 되면 환경 바뀌죠. 새로운 친구들 많이 만나죠. 네. 그리고 엄마 아빠 없이 혼자 해야 되는 일들 많이 생기죠. 예비 초등학생 본인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떤 걸까요? 이게 사실 그냥 딱 정하기보다는 아이들은 잘 모르니까,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가장 클 것 같아요. 나 그냥 무섭다. 그리고 형아, 언니들이 다니던 곳이 학교잖아. 그래서 두렵고 무서운 기분을 많이 느낄 것 같은데, 제일 좀 안타까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엄마들이 오히려 아이의 불안을 좀 증폭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미리부터 좀 아이들을 많이 준비시켜야 된다고 해서 선행을 좀 많이 시키는 아이들, 그리고 이제 겁을 주죠. 지금은 이 정도 하지만 너 학교 가면 더 많이 해야 해. 선생님 가서 무서우니까 말 잘 들어야 돼. 이런 이야기들로 오히려 아이들의 불안감을 더 증폭시키는 건 우리 엄마들이나 아빠들의 학교에 대한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말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드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농담 같은 거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 삼촌 이모들 와서 야, 너 이제 학교 가지, 너 이제 고생문 열렸다. 네. 지나가는 말 농담하는 게 애들한테는 가슴에 콕콕 박힐 거 아니에요. 네네. 이 학교라는 데가 엄청난 데고, 네, 무서운 데고, 고생문 열렸고.
그 반대로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그 아이들에게 진짜 고민거리는 뭔가라고 보면은 사실은 또래 친구 사귀기? 나 친구 잘 사귈 수 있을까? 왜 그 전에 사귀었던 내 친구가 있는데 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슬프기도 하지만 내가 새로운 친구를 다시 만나야 되는 두려움. 이게 가장 큰 고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친구에 대한 고민. 뭐 그런 고민을 하게 될 때 엄마 아빠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요? 정말 아이가 떠올릴 수 있는 학교에 대한 이미지를 좀 좋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학교는 즐겁고 재밌는 곳이야. 가면 좋은 선생님 만날 거야. 선생님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친구들도 정말 착하고 좋은 친구들 만나서 재미있게 놀다 올 거야 하는 학교에 대한 이미지를 이왕이면 좀 긍정적으로 만들어서 내가 가서 즐겁고 재밌게 놀다 올 수 있는 곳이구나 하는 마음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많이 좀 설명해 주시고 아이가 좋은 이미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선생님 만나서 너 이러면 안 돼? 혼난다? 이런 이야기들은 제발 하지 않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네, 재밌게 놀다 올 수 있는 곳. 네. 그리고 더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곳. 네. 공부라는 단어가 무서운 단어로 애 머릿속에 박히면 안 되겠군요. 네. 7살, 8살. 그때 한창 이쁘고 귀여울 때 아닙니까? 네.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 이거는 베테랑 교사들도 맡기 힘들어 한다면서요. 네. 1학년 담임 기피한다. 네. 왜 그럴까요? 유치원 생활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런데 이제 학교 가면 단체 생활의 규칙들이 많아져요. 근데 아이들이 몰랐던 규칙들이 많아지니까 그걸 하나하나 선생님들이 가르쳐 줘야 될 게 사실 많아진다고 보면 되거든요.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해야 될 게 많아지고 단체 생활의 규칙이 많아지는데 아이들은 또 내가 잘하면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싶고 그거를 꼭 확인해 주길 바라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지켜줘야 될 것, 당연한 것들, 그래서 일일이 확인해 주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좀 힘드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정 아이만 너 잘했다 이렇게 해주면 딴 애들이 또 삐질 거고 그쵸, 말이죠. 그쵸. 네, 일부러라도 많죠. 확인을 안 해주실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단체 생활, 규칙 이런 거 이제 유치원에서는 별로 없었던 건데 네. 가장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쉽게 나누면 수업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분 동안 앉아 있어야 되니까 네, 착석 유지하기가 가장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쉬는 시간을 보자면 이제 화장실 가서 화장실 사용하기, 그래서 나의 뒤처리하기, 이게 어려울 것 같고, 또 하나는 급식실, 이제 점심시간이니까 급식실 가서 점심 먹기, 이게 가장 크게 달라지고 또 스스로 해야 할 일이 많아지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수업 시간에 40분 동안 앉아 있기,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서 내용을 들으면서 가만히 앉아 있는다. 이건 뭐 평생 안 해본 일 아닙니까? 네, 맞아요. 애들 입장에서. 그리고 10분 동안 화장실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급식실 가서 밥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도 애들한테는 어려운 거일 수가 있군요. 자, 이제 개학 일주일 남았거든요, 네. 선생님. 그러면 일주일 동안 단체 생활이나 규칙 중에 이것만은 꼭 알고 준비해서 가야 된다 하는 게 있다면? 네. 일단은 화장실 처리. 화장실 네. 처리. 이제 가서 화장실 사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소변 가리기 부터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간식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우유를 또 먹는 아이들은 우유 먹는 시간 또 잘 처리해야 될 것 같고요. 급식 시간에 내가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까지, 이 세 가지는 좀 빨리 또 최대한 우리 아이에게 익숙하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면 뭐 기저귀는 진작에 띄었고 말이죠. 변 보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걸 왜 강조하시나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환경이 많이 아이들에게는 이제 처음 있는 공간과 사람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낯설잖아요. 그래서 내동 정해진 시간에 소변을 보고 대변을 봤는데
그게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도 긴장하게 되면 소변이 자주 마렵다든지 마렵지 않았던 대변이 갑자기 마렵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특히나 이제 많이 놓치시는 것들 중에 아이들을 항상 화장실을 같이 가주셔요. 네. 그러고 이제 기다려 주시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제일 신경 안 쓰게 되는 부분이 이 화장실 걸쇠 걸기예요. 네. 이제 엄마가 아빠가 밖에 있으니까 아이들이 신경 안 쓰고 이제 볼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화장실은 나 스스로 혼자 가서 볼일을 보기 때문에 누군가가 갑자기 어떻게 들이닥칠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깜짝 놀라서 나의 그 모습을 노출시킬 수 있으니 걸쇠 다양하게 또 걸쇠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아이를 미리 좀 상가나 여러 공간에서 꼭 걸쇠 걸고 소변 보고 또 걸쇠를 열고 나올 수 있는 네. 이게 또 당황하다 보면은 살짝 실수해서 약하게 걸쇠를 걸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갑자기 나오려니까 안 열려질 수도 있는 문제라서 그런 것도 좀 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또 이제 쉬는 시간이 사실은 짧아요. 아이들에게는 10분밖에 안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엄마 아빠가 좀 당부해 주셔야 될 건 너 쉬는 시간에 화장실 먼저 좀 갔다 와. 다른 게 아무리 친구들이랑 놀고 싶고 뭘 하고 싶은 게 있더라도 좀 화장실을 갔다 와라. 근데 좀 아이들이 좀 막 너스레 잘 떨고 막 리더하는 아이들은 막 나 화장실 갈 건데 같이 갈 사람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못하는 아이들은 혼자 화장실을 찾아서 혼자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연습들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고 또 공중 화장실에서 남자아이들은 소변기를 사용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그냥 훌떡 바지를 엉덩이까지 보이면서 이제 내리고 소변 보는 아이들 있거든요. 바지 다 내리고 네네. 어렸을 때 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런데 이제 학년기에 가서 1학년 아이들은 엉덩이까지 보여주면서 소변을 보게 되면 그것 또한 놀림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소변을 볼 수 있을 정도만 우리가 바지를 내리고 추스릴 수 있는 연습 또한 남자 아이들은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이제 소변과 대변을 보고 꼭 이제 아이들은 이제 물내리기를 빼뜨려요. 그래서 요 물내리는 연습 꼭 우리가 보고 나면 물을 내리자. 또 대변을 보거나 소변을 봤을 때 휴지로 꼭 뒤처리를 하는 것들, 대변 처리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꼭 우리가 연습을 시키고 아이를 학교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 좀 미리미리 습관화 시켜야 될 사안이네요. 네. 그런데 쉬는 시간까지 배변을 참는 습관 중간에 이제 뭐 또 화장실 가고 싶어질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럼 선생님한테 또 용기가 없는 애들은 막 또 말도 못하고 네, 막 맞아요. 소변 마려서 난리 나고 네. 아니면 또 어떤 애들은 수업 시간마다 화장실 가겠다고 그러고 맞아요. 그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원래는 이게 신체에서 알아서 이제 40분마다 소변과 대변이 마렵게는 만들어 놓지 않아서 네. 집에서는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대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전이나 이제 저녁 시간쯤 정해진 시간에 아이들이 대부분 보게 만들면 이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 학교 가는 거라서 만약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좀 참는 연습보다는 내가 만약에 누구나 마려울 수도 있는 거니 선생님에게 이야기해도 된다. 그렇죠. 꼭 참는 게 다가 아니라 나 마려워요. 선생님 화장실 다녀올게요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연습을 오히려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혹시 조금 수줍거나 이래서 뭐 오줌 마려운데 선생님한테 말 못하고 바지나 치마 입고 있다가 이제 쌌다. 네. 그럼 평생 놀림받아. 그러니까요. 쟤 어렸을 때 오줌 싼 애야. 그걸 애가 어떻게 견디겠어요. 맞아요. 네, 그거 중요한 거군요. 네. 그러면 말이죠. 네. 아까 이제 뒷정리하는 것까지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휴지를 몇 칸이나 찢어서 쓸까 뭐 이런 것까지 다 가르쳐 주셔야 됩니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대변은 갑자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게 보게 된 경우니까 아이들이 당황하거든요. 보통 한 8칸 정도를 휴지를 뜯어서 반을 접어서 닦고 또 반을 접어서 닦고 이런 연습들을 미리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습관화라는 건 그런 낯선 상황이나 당황되는 상황에서도 내가 이미 만들어진 것들을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휴지를 얼마나 뜯어야지 사용해야지 뿐만이 아니라 이제 또 팔이 짧아요. 그리고 이제 잘 사용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엉덩이 어디 잘 닦아야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이렇게 풍선을 엉덩이만큼 후후 이렇게 불어가지고 엉덩이처럼 양쪽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님 왜 쉐이빙 폼 같은 거 예. 이런 거 칙 그 고래에 뿌려놓고 아기들 의자는 낮고 엉덩이 바로에 있거든요. 그 의자 뒤에 풍선 두 양쪽을 이 뿌린 거를 붙여놓고 아이가 이렇게 휴지를 접어서 그 폼을 닦을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접고 닦아서 확인. 아, 폼에 이게 다 닦였네. 이러면 된 거야. 이런 것들을 미리 연습시켜야 네. 당황하고 낯선 상황에도 아, 내가 그동안 했던 기술을 그냥 잘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당황하지 않도록 우리 아이에게 알려준다라는 생각을 갖고 연습시켰으면 좋겠어요. 네. 그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되죠. 네. 학교 가기 전에. 네. 제가 넌센스 퀴즈 드렸는데요. 한번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펭귄이 다니는 중학교는 냉방중입니다. 그렇다면 펭귄이 다니는 고등학교는 어디일까요? 힌트는 3글자입니다.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584님 출석해 주셨고요. 샤이닝님 살만한 세상 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도 평안하세요.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태현님 살만한 세상 서두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살만한 나날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며 듣고 있습니다. 문자는 자주 못 보냅니다. 이렇게 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3861님 부부 초등교사인 딸과 사위가 한 학기 휴직했습니다. 아이 키우는 게 정말 어렵고 대단한 일이죠. 저는 일을 하느라 도와주지 못하고 떨어져 살다 보니 안타까웠습니다. 유유해 주셨어요. 네. 이런 경우 많죠. 네, 많아요. 네. 네. 다들 안타까워 하시죠. 네. 네. 9528님 새로운 떨림을 가지고 있는 전학생 엄마입니다. 호호. 아이들이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둘이라 아무리 학교 생활이 익숙해도 새로운 학교는 설렘 반 떨림 반인 것 같아요 해주셨습니다. 전학 가면 긴장되죠. 네. 4304님 손주들이 입학식 하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3학년 6학년이 되었습니다. 늘 좋은 정보와 소식들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세월 빨리 가죠. 손주들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네. 살만한 세상 월요일 라디오 문화센터에서는 예비 초등 준비의 모든 것 아동 발달 심리 전문가 손정선 원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몇 개 소개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양양 소예 아빠님 경기 광주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살맛 나는 서두원님 출첵합니다. 네. 살만한 세상도 좋지만 살맛 나는 세상도 좋네요. 오늘도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청취자님들 안전운전 하세요 해주셨습니다. 꽃마리님 살만한 세상 하트 서두원님 하트 제작진님 하트 방끝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 유치원 입학하는 4살 손녀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 딸에게 얘기해 주려고 메모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준비해야 할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집에 오면 저도 손녀에게 가르쳐 줘야겠어요. 유익하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정답도 오지만 오답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펭귄이 다니는 고등학교는 어디일까요? 오답 몇 개 알려드릴까요? 얼음고, 냉장고, 서빙고, 팽하고. 네, 죄송하지만 다 틀렸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네. 그 화장실을 어떻게 다녀올지 그 설명드리니까 그 굉장히 그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내용이네요. 초등학교 처음 들어가는 애들한테는. 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40분 동안 수업을 앉아 있으면서 집중해야 된다. 이거 애들한테 엄청 힘들 것 같은데요. 네, 아니 40분의 착석 유지 8세 아이들에게는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쉽지 않죠. 이게 이제 선생님들이 정말 다양한 교육 방법, 요즘에 정말 다양한 교육 무슨 자료들이나 뭐 어떤 매체들을 활용해서 흥미 유지하시기 위해서 너무 노력하시거든요. 이건 아이들의 집중을 유지시킨다. 이건 선생님들의 정말 탁월한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런데 말이죠. 네. 그런 걸 엄마들이 걱정을 해서 미리 이제 자녀한테 너 수업 시간에 움직이면 안 돼. 뭐 자리에서 일어나면 돌아다니면 선생님한테 혼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해 주실 것 같은데 네. 그 일종의 약간 협박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 꼭 좋지 않을 것도 같아요. 아우, 네. 이 선생님들도 무서운 선생님 되기 싫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특히나 무서운 선생님 계시지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엄마들이 미리 선생님에 대한 이미지를 호랑이 선생님, 무서운 선생님, 뭐 혼내는 선생님 이렇게 만드시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더 위축돼 가지고 아 그러면 안 되겠다 해 가지고 혼나지 말아야지, 무섭게 선생님 만들지 말아야지 해서 더 잘못되고 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제일 중요한 거 선생님의 좋은 이미지를 아이에게 심어줘서 네. 아 우리 선생님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가장 먼저 이해해주는 사람이야 라고 좀 생각하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애들한테 뭐 처음에 경고성 메시지 준다고 학교나 선생님에 대해서 무섭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면 안 되겠다. 네. 아, 네. 그러면 40분을 잘 앉아서 수업에 집중하게 할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 집에서 꾸준히 연습하셨으면 좋겠는데 제일 먼저 매일 일정 시간에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 가만히 앉아있기 뭐 차분한 시간, 뭐 명상의 시간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이름을 지어서 아이들에게 야 돌멩이 시간 갖자 뭐 이렇게 이제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제 망부석 뭐 이런 얘기 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시간을 정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명상하라고 그런다고 명상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네. 앉아서 뭐 놀이 장난감 뭐 책이라든지 뭐 줘야 되겠죠? 그거는 과제는 또 따로 집중할 수 있는 과제를 이야기 드릴 건데 네. 일단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는 시간. 네. 아이들에게는 이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자 이런 게 아니라 오늘 간식 먹고 다음에는 돌멩이 시간이야 이렇게 해서 그래도 조금 아이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앉아 있을 수 있는 시간, 네. 잠자기 전에 돌멩이 시간이야 해서 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시간, 이렇게 매일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시간 뭐 연습했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일정 과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과제를 주되 바른 자세로 어느 정도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연습. 이게 분량이 좀 2-3페이지 정도의 과제를 제공해서 아이가 바른 자세로 그거를 끝낸다, 이렇게 마친다 할 수 있는 시간을 매일 제공했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은 좀 자극적인 거 주면 오래 유지할 수 있거든요. 네. 특히나 요즘 뭐 패드로 학습하는 거 많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잘해요. 그런데 사실 학교 가면 지면으로 뭔가를 끝내야 될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이 2-3페이지는 좀 지면으로 끝낼 수 있는 과제였으면 좋겠고요. 엄마들이 항상 이 과제 하면 이제 뭐 연산을 시켜야 돼요. 뭐 한글 쓰기를 시켜야 돼요.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뭐 미로 찾기, 뭐 숨은 그림, 틀린 그림 찾기라도 이 정도 시간은 아이가요 이 과제를 끝내기 위해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하는 것들 연습시키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네. 또 마지막으로 엉덩이 힘 길러주기를 엄마들이 굉장히 많이 신경 쓰시거든요. 엉덩이 힘이 곧 공부하는 힘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사실 엉덩이 힘을 기르려면
이 코어 근육을 늘리는 게 맞아요. 네. 이제 이 코어 근육을 늘리려면 너무나 착석 유지에 필요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착석을 연습시켜야지 하면 앉아서 하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활동을 통한 운동을 해야 코어 근육이 늘어서 엉덩이 힘이 늘 거니 운동, 활동적인 것들도 꼭 함께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40분씩 4교시 하고 나면 점심시간 아니에요. 네. 급식 실로 가야 되는데 네. 급식도 어떻게 하면 문제없이 잘 할 수 있을까? 네. 훈련이 필요하겠죠? 필요합니다. 이 급식 식판 들기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이 드는 것도 방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조막손이잖아요. 손이 조그만데 네. 수저도 들어야 되고 급식도 들어야 되고 이 협응 능력 네. 이게 필요한데 이거 어렵거든요. 그래서 숟가락 젓가락은 들어서 어디다가 놓거나 함께 이렇게 들어 하고 연습시키셔야 되고 또 하나 이제 밥하고 국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식판 아래쪽을 들으면 뜨거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랫부분이 아닌 이 가장자리. 양옆에 들어야 돼. 이런 것들 또한 그래서 식판 사용법 연습시켰으면 좋겠고요. 또 아이들이 무언가를 들었어요. 그러면 거리 감각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균형 맞추기도 어렵지만 앞 친구하고 부딪히지 않기, 속도 맞추기 이런 것들도 좀 미리 연습시키셔야 되고 속도도 맞춰야 되는데 식판도 들었지 그 안에 음식도 들었지 하니까 음식을 좀 잘 안 떨어뜨리는 조심성 있게 가는 방법들 미리 좀 연습시켜야 되고 또 하나 수저가 네. 이제 커지거든요. 급식실의 수저는 물론 이제 초에는 아이들 이제 젓가락 사용할 수 있는 거 갖고 오라고 하는데 점점 이제 그게 2학기부터는 그냥 그 급식실에 있는 수저 사용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제 엄마 아빠들 수저 사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도 좀 연습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네. 또 이제 밥을 다 먹고 나면 이제 잔반이 남는단 말이에요. 네. 이 잔반을 이제 잔반통에 넣어야 되는데 이것도 잘 모르는 아이들 아니면 한꺼번에 잘 못 떨어뜨리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잔반 남았다 그러면은 이제 싱크대에 그 잔반을 탁 털어 놓는 연습까지도 우리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거 뭐 간단치 않네요. 네. 그리고 애들이 산만하잖아요. 네. 옆에서 뭐 재밌는 얘기 나고 애들 떠들고 그러면 식판 들고 가다가 거기 보고 옆에 보고 걸어가다가 뭐 부딪히고 이런 일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네, 아주 네. 난리가 날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조심할 수 있도록 네.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식습관은 어떤가요? 네. 뭐 편식하는 애들도 많을 것이고 먹는 양이 많은 아이도 있을 것이고 아주 느리게 먹는 애도 있을 것이고. 네, 정말 아이들마다 너무 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이제 편식을 하는 아이들은 미리부터 어머님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가족에서 밥을 먹는 시간부터 식탁에 아이가 편식하고 싫다고 해서 안 올리시는 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까지도 아이가 싫어하는 음식 안 드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아니 아이가 싫어하는 음식일 뿐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고 즐기는 음식이라는 걸 항상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아이가 안 먹는다 싫어한다는 것들을 꼭 이제 식탁 위에 놓아주시고 엄마 아빠가 맛있게 먹는 모습들도 좀 보여주셔서 항상 있을 수 있는 반찬 먹을 수 있는 음식이야라는 걸 경험시켜서 그 급식실에서도 나올 수 있는 것들 친구들은 맛있게 먹는구나 이거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또 뭐 억지로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편식이 있다면 나는 좀 반찬 좀 덜 주세요. 뭐 밥도 조금 주세요. 할 수 있도록 연습시켜줬으면 좋겠고요. 그럼 반대로 이제 많이 먹는 아이들은 더 주세요 할 수도 있게 연습시키셔야 되겠고요. 유독 아이들이 초기에는 급식실 처음이고 말 또 이제 못하겠죠. 말 못하니까 네. 이제 배고파서 쫄쫄 나 못 먹고 왔어 해서 보면은 더 달라는 말을 못해서 못 먹고 오는 아이들 많거든요. 또 나 이거 싫은 거 안 먹었어 해가지고
가지고 또 집에 와가지고 막 허겁지겁 먹는 아이들 많으니까 연습시켜서 덜 먹지 않도록 도와주시고요. 또 하나는 좀 미리 잔반이 있으면 좀 환경 오염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들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편식해서 남기려고 하는 아이들이나 많이 담았다가 버리려고 하는 아이들, 이게 아이들도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나 환경 오염 덜 시키고 싶어요 라는 생각들을 갖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양을 조절하고 또 편식이었던 아이들은 싫었던 것도 좀 더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느린 아이들 문제인데 점심시간이 그렇게 사실 길지 않아요. 그리고 또 점심은 식사하는 시간만은 아니에요. 아이들에게는 또 밥 먹고 친구들하고 노는 시간이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집에서 좀 얘가 밥 먹는 게 느리다 하면은 30분 안에는 좀 먹을 수 있는 연습들을 좀 시키셨으면 좋겠고, 못해도 40분 안에는 끝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것들 다 중요하지만 말이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선행학습인데요. 이거 꼭 필요한가요? 선행학습 하면은 엄마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1학기 걸 내가 지금 다 끝내야 돼. 미리 아이가 다 알아서 알고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예비초등 준비의 선행은 뭐냐면 1학기 때 배울 수 있는 기초학습만 좀 준비해 주세요 이거예요. 그냥 1학년 들어가서 학교에서 무언가를 배울 거예요. 그런데 그 배우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기초학습. 이 기초학습이 뭐가 되냐. 연필 쥐기. 연필 바르게 주어서 선 긋기. 그래서 모양 만들기, 형태 만들어야죠. 동그라미, 세모, 네모 만들기. 사실은 이게 5세에는 다 돼요. 5살에는. 네, 다 돼서 만 4세겠죠, 요새는. 만 4세에는 다 돼서 이제 5세 반을 가게 되면 아이들이 얼굴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얼굴에 눈, 코, 입을 그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5세 말쯤 되면 이제 얼굴 형태뿐만이 아니라 몸통, 팔, 다리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돼야 다 보세요. 6세 되면 내 이름 정도는 이제 보고 형태의 문자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기초학습들. 연필 줄 줄 알아? 형태 만들 줄 알아? 그래서 사람 얼굴, 몸통, 팔다리 나와. 이거 만들어주기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네. 지금 예비 초등학생들의 선행학습에 관해서 한 가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원장님 선행학습 얘기해주고 계신데 첫 번째가 연필로 선을 그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네. 문자 만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연필 쥐고 선 만들기. 또 두 번째는 숫자 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학기 때까지는 10가지만 알아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데 1부터 50까지는 숫자를 읽고 알고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한글을 좀 소리내어 읽기는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쓰기, 뭐 받침까지도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 충분히 한글을 소리내어 읽을 수 있을 정도만 되더라도 충분히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기까지는 안 돼도 읽기만 해도 된다. 연필로 선 긋기, 숫자 세기, 한글 소리내서 읽기. 네, 자 여러분들이 또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3908님. 저희 딸내미 3월 4일에 입학하는데요.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요즘은 개인 물티슈를 가지고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맞는지요? 네네. 이제 개인으로 갖고 다녀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물티슈가 있으면 훨씬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사용하기가 쉽겠죠. 네. 1431님. 초등학생인 우리 아이들이 입학하게 되면 여벌의 속옷도 꼭 필요하지요.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네, 항상 실수는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오줌 싸거나. 네네. 그래서 있다면은 훨씬 안정이 들겠죠. 네, 3908님. 저희 학교는 신입생들에게 조그만 보조 가방을 하나씩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개인이 준비한 물병이랑 수저통을 넣어서 가지고 급식실에 가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친절한 학교네요. 네네. 네. 그렇군요. 그 밖에 이제 선행학습 말고 준비해야 될 것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우유 마시기. 근데 그게 제일 어려운 게 이 우유값을 뜯다
뜯다가 흘리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 우유값을 제대로 잘 뜯기, 그래서 그 뜯은 부분으로 흘리지 않고 마시기, 이거 연습해 주면 좋겠고, 겉옷을 이게 잘 챙겨서 옷걸이에 걸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잘하는데 아이들이 놓치는 게, 옷이 많은데 그중에 내 옷을 찾는 걸 또 잘 못해요. 엄마가 챙겨주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내 옷이 뭔지 확인하고 찾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 하나하나가 사실 간단치가 않네요. 네. 예비 초등학생들 준비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네. 원장님, 우리 예비 초등학생들이 빠른 시간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꿀팁을 많이 주셨는데,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요런 건 좀 요렇게 해주세요, 요런 건 피해 주세요, 뭐 이런 도움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학교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만큼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다는 얘기고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아이는 할 수 있다, 컸다, 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아이를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믿어주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믿지 못할 경우에 너무 감독을 하게 되고 자립심을 저해하게 되나요? 네, 이게 믿지 못하니까 도와주려고 하고, 그게 과잉보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아이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퀴즈 낸 거 손 원장님은 정답을 알고 계셨나요? 네. 네, 넌센스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펭귄이 다니는 중학교는 냉방중입니다. 그렇다면 펭귄이 다니는 고등학교는 어디일까요? 네, 정답은 냉장고 아니고요, 냉동고입니다. 냉장고는 충분히 춥지가 않아요. 펭귄들한테. 냉동고가 정답이었습니다. 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한 분 추첨했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 1912님 축하드립니다. 1912님 정답 냉동고 보내시면서 매일 정답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손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안예은이 부르는 문어의 꿈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닥터 어벤져스 이만희 한의학 전문의 또 모셔서 슬기로운 갱년기 이겨내는 법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만한 세상 서두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